수산물 유통론 1차 기출 1회를 다시 합니다. 그 다음 이때까지는 지금 수산물 유통론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어떤 개념으로 693은 공부 방법을 지금 한 겁니다. 어떻게 적응해야 유통론에 대해서 한두 문제 교수들이 틀리라고 낸 문제 말고는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693을 했습니다. 694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특성, 가격 변동이 크다. 그 다음에 직접 다이렉터,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2번이고요. 맞죠? 2번? 네. 옳지 않은 거니까 협동조합 전문 중매인 이런 간접 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2, 3, 4는 직접 유통, 직접 유통, 물적 상점 유통을 금융 소유권 문제는 3번. 그 다음에 주로자금 차입에서 객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산자, 객주, 소비자. 이때까지 이것 때문에 했고. 그리고 산지 시장입니다. 아까 전에. 산지는 양육하자. 그러니까 수산업법과 어촌발전기본법에 수산물 의액 운반업이 있습니다. 운반업은 현장, 양식장이나 바닷가에서 양육할 때까지가 운반업입니다. 그거는 수산업법의 등록 기준입니다. 생산 의액의 기능은 바닷가, 양식장 얘기니까 4번이 답이고요. 자, 개통출하 금방 얘기했습니다. 개통출하는 중간 상인, 그러니까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민영도매시장,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판장, 유판장, 수협 위판장, 이게 개통이고 나머지는 비개통. 국가에서 아직까지 허가나 이런 걸 승인을 안 받은 것을 비개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움직이는 것은 비개통이다 이런 개념으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입니다. 이겁니다. 금방 이건 도매시장 유통이 아닌 것은 물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민인, 중도민인 말고는 그겁니다. 여기서는 유통 주체는 개설자 4명 밑에 이제 해석도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 4명 밑에 3명이 원래 유통 주체인데 또 교수들은 다른 시각도 보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어떻게 보냐면요. 3회 2차 문제가 지금 또 어떻게 됐냐면 3회 2차 10분 문제입니다. 3회 2차 제가 지금 3회 2차 10분 문제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에 관한 거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통주체다. 이렇게 물었고요. 유통주체다.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도매시장에 관한 내용,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는 중도매인, 도매시장, 시장 도매인, 도매법인,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의 시장을 빠졌네요. 도매법인, 시장법인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매 참가의 산지 유통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답은 산지 유통인하고 매매 참가인을 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참가인은 개설자에 신고하고 직접 매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한테 또는 식당 같은 데 있는 데서 수산물을 넘기는 사람이 매매 참가인입니다. 그러면 이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더하기 그리고 매매 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입니다. 신고 후 매수하는 자죠. 직접 매수입니다. 매수자.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 하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종에 넘깁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참가인 자체는 최종 소비자는 아닙니다. 개설자 신고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은 게 뭐냐면은 산지 유통인이 나왔습니다. 산지 유통인은 뭡니까? 개설자에게 등록을 하죠. 등록 후에 그리고 현장에 가지고 수집을 하니까 소유권을 받아내죠. 소유권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매시장 같은 개설시장, 도매시장에 출하합니다. 그러니까 수집하고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하를 받아가 도매시장에서는 그걸 위탁받고 그 다음에 매수해가지고 중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이 5명을 다 유통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들. 3회 2차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것은 물론 시설이니까 도매물류센터 4단계, 6단계에서
도매물류 센터를 이렇게 해야 되나? 4단계가 뭐냐면 생산자, 산지, 거점, 유통센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분산물, 도매물류, 소비자 이렇게 됐거든요. 도매물류 센터, 분산 도매물류 4단계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매물류 센터를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4단계를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4단계 생산자에서 그리고 49조 산지 거점이 있습니다.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분산 도매물류가 있습니다. 분산 도매물류.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4단계가 되거든요. 이거 같이 좀 봐도 107번은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8번입니다. 108번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면인, 금방도 중도면이 또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중도면인은,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중도면인은 보관, 포장, 검융, 가공. 왜냐면은 중도면인은 계절자의 지정을 받거나 비상생 경우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된 건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은 비상장 허가는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가지고 도매 중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집을 하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도매 중개를 넘긴 분산합니다. 그죠? 분산을 하죠. 그 다음에 그저 물론 가공도 가능하네요.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입니다. 그리고 포장 기능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아닌 것은 수집 출하는 아까 산지 유통인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개설자에게 등록을 하고 개등하고 그러고 나서 맞죠? 개설자에 등록을 하는 거 맞죠? 하고 수집출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 108번 문제도 이때까지 지금 법 있잖아요. 수산유통법하고 농산유통가격안정법과 전체 지금 다 물어보는 거 시각입니다. 지금 해석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중도면은 상품의 선별, 평가, 분화 기능. 분화가 뭐지? 분배 아닌가? 보관, 가공, 금융. 분배, 분배 기능이란 말을 써야 안 되나? 분배, 분화, 분산, 분배, 분산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는데요. 오탄가? 어차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석까지 봐가지고 고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통경로는 산지 직판, 산지에 있는 직판장, 직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직거래를 지금 계속 유지를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47조 직거래, 그리고 52조 전자거래, 직거래입니다 다. 그래서 중간 비용이 적게 든다. 중간 비용, 그래 중간 비용을 없애는 게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선도 유지가 쉽죠. 산지 싱싱한 상태, 신선한 상태에서 매매가 되는 거죠. 저렴한 가격 판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죠. 왜? 중간 상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원가에 맞게끔 판매가 될 겁니다. 소비자 수송 보관, 소비자가 할 수도 있고 생산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판매할 때는 산지에 직판장에서 배송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배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산물의 변화 과정과 화학적 상시 설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산물의 체포, 생사, 해당,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와 바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는데? 그리고 부품 맞네요. 생사, 해사, 해자, 부패입니다. 바로 식품을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수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하고 다르게 생화에서 사회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몇 번 읽어가지고 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은 변화 과정에서 수산물 중 어류가 살아있을 때 에너지 원인 글리코겐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이 ATP라 한다. 이는 수산물의 혈액에 이를 분석하며 생선의 소화관을 통하여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흡수하여 이때 돌기의 육모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에너지가 포도당적 에너지인데 수산물의 생선의 근육에서 이 포도당이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간의 기능이다. 고로 간에 사용 가능한 글리코겐 호수를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간의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봅니다. 살아있을 때다. 그래서 간의 근육이 2번입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글리코겐 호수는
시켜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ATP 근육 힘을 내는 과정, 에너지 발생 과정이라 한다. 수산물이 살아있을 때 ATP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수산물이 죽은 후에는 이겁니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ATP 과정이 아니라 젖산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ATP 과정은 감소돼 버리고 정지나 감소가 되고 젖산이 생성돼요. 젖산이 생성됨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번식을 하게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pH가 0, 그러니까 7이죠. 7은 중성이죠. 중성 알로가 산성인데, 젖산이 산성이 되거든요. 산성이, pH가 이제 농도가 낮으면 산이 좀 많아지겠죠. 산이 많아지면 미생물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부패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젖산의 변화가 수산물의 변화 과정이고, 이 젖산의 활동으로 간 기능 저하 수산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은 사경지구 해경 자기소화 부패로 간다. 간에서 이 젖산의 분해도 기능을 하므로 간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다. 사후경직은 근육이 본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결국은 굳어지는데 이 굳어지는 건 젖산의 축적으로 산도가 증가하는데 이때 측정하는 지표가 pH 수소이온 농도다. 이후 해경에서 근육이 풀리면서 근육이 연한 현상으로 되는데 바로 10분 젓갈, 식혜, X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혜 등 홍어 및 축용 등에서 활용된다. 해경 후 자기소화 단계와 유상상으로 수산물이 이를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소금 활용하는 염제품 등 건제품 등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사후경직은 결국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교주를 보십시오. 사후경직은 결국 ATP 변화되어 그 부산물인 젖산이 생성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신도 유지다. 이 신도 측정 방법에는 ATP, pH, 수소이온 농도, VBN, 이발성 염기질소, K가 TMA, 트리메탈아민, 히스타민, 암모니아 등 신선도 측정 방법 및 측정 후 신도 유지 방법으로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 유통법 35도 골드체인 저온 저장 방법 등이 이용됩니다. 골드체인은 상온 한 5도 알로가 이제 저온 저장 온도라 이렇게 하고는 교수들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5도? 결국은 이 사후경직 단계 가장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 시점에서 수산물 가치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해경 자기소화 전에 수산물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후경직을 넘어가 버리면 바로 풀립니다. 해경이 풀리면서 자기소화 부패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만 교수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했지 굉장히 민감하다. 자기소화 단계에서 잡지 못하면 신선도가 떨어진답니다. 자기소화를 세분화하면 젖산의 축적으로 작용이 일정한 후 근육이 풀리면서 해경 단계를 진행되고 이후 자기소화 단계로 나눠진다. 이는 단백질로 쏘인 구조망인 펩티드 및 이 펩티드가 전자해리가 일어나서 분자인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으로 변화되고 이 양자의 작용으로 조직이나 부패 촉진한다. 아미노산이 변화되고 아미노산입니다. 아까 전에 보면 아미노산 암모니아 측정법 그리고 나서 부피치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K값은 신선한 핵감용으로 신선도 측정 활용되고 ATP 분해 정도 이용하는 신선도를 판단합니다. K값은 ATP 분해가 사후에 일어난다. 그리고 K값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노신하고 하이포삭신 일단 이 정도 해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화국 전후 분지관리 이걸 계속 감을 익히셔야 2차 선인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공정에 보면 수치 있잖아요. 수치 한 10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2차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어의 유통입니다. 선어는 하루 다음에 선어죠.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비교통보다 개통, 그러니까 선어 같은 거는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하니까 개통 출하를 간다면은 중간 상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 가다 보면은 유통 단계가 한 단계 더 걸치는 것보다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비개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통보다 비개통이 많다.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하르가 그렇죠. 하르가 비개통으로 많이 가고 선어는 개통으로 많이 갑니다. 헷갈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선어니까 개통이 많고요. 빙수장이나 빙장이 필요하고요. 신선하게 침제한다든지 얼음을 사용합니다. 고등어는 깔치의 유통경로가 매우, 고등어 깔치는 개통 출하입니다. 무사하다. 선어는 원량에 넣었던 것이, 선어가 아니고, 냉동어입니다. 냉동어는 원양에서 바로 동결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냉동원은 동계로 냉동원은 원양에서 밑에 이제 냉동 사물이 있거든요. 원양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신선한 수산을 말하고 빙장법, 냉각 해수법 등이 알용된다. 앞 페이지에 그 온도가 있거든요. 저 1차 기출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수학 전후 품질 관리를 나가기 전에 이제 온도 같은 걸 또 자주 안 봤잖아요. 또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주 봐달라 이겁니다. 앞 페이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있는데 온도입니다. 온도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이 온도는 중요합니다. 수성을 관련 온도와 온도 범위인데 저온 저장법을 분류가 되는데 그 빙장, 냉각 저장 그리고 동결 저장으로 나눕니다. 일단 저온 저장은 빙장, 냉각 저장, 동결 저장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빙장에는 얼음을 활용합니다. 빙장법은 얼음을 활용하여 수산물을 급속히 온도 저하를 하여 단기간 저장하는 방법이다. 저장. 그래서 이제 370이네요. 저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장 안에는 쉐빙법, 소빙법, 약재, 얼음법이 있습니다. 쉐빙법은 포빙법이라는데 얼음 조각을 수산물과 섞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얼음 조각과 수산물 섞으니까 그 얼음 조각하고 수산물 그 어치하고 접촉 부위가 있겠죠. 근데 접촉 부위가 잘못 접촉되면 어찌 됩니까? 아이스번, 그러니까 불낭이 일어납니다.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변질이 나거든요. 그게 아이스번입니다. 어제 들으신 분이 그렇고. 그 다음 수빙번은 담수나 해수에 써서 침지시키 가지고 냉각합니다. 근데 약재얼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약재얼음 이용법, 선어수송에 사용되는 빙장법 등 얼음의 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약재얼음 이용법입니다. 방부제를 활용한 약재. 냉각 저장은 어치를 동결하지 않고 0도씨에서 저장하고요. 동결 저장법은 급속 동결 후 마이너스 18도씨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급속 동결 후 장기간 저장하는 건 동결 저장법. 그리고 이제 동결 저장하고 나면 그레이징 후 냉장으로 저장하는 방법이고 일명 냉동법이라도 합니다. 냉동법. 이 말이 뭐냐면은 그 급속 동결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18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기 전에 또 이렇게 속포장 그레이징을 싹 합니다. 그레이징 분무법하고 침지법을 해가지고 싹 이렇게 옆에 옷을 입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8도에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동결한 후에 마지막에 또 그레이징 입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냉장 실드 부분, 그리고 빙결정, 빙결정은 0.5도에서 마이너스 2도의 수분의 얼음의 비율, 그때 이제 빙결률은 1만에서 식품의 품온분의 식품의 빙결점, 품온분의 빙결점, 점이 아니야? 온도가 되나? 저도 이거 한번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용어 하나하나가 헷갈다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빙결점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 식품 중에 수분의 80% 이상 빙결점, 얼음덩어리, 정은 얼음덩어리고요. 점은 온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원 동결, 어체의 속까지 말하고 공정점은 마이너스 55도에서 마이너스 60도 구간 내 식품의 어느 구간이 마이너스 18도 어느 구간이고 마이너스 18도 C이고, 즉 온도 중심점이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내려서 동결하는 것이 심원 동결이랍니다. 동결고수는 온도 중심점이 있고, 온도 중심점이라는 수점 가장 늦게 오는 지점이고요. 공정점 모두 오는 지점, 빙결점, 최대 빙결점, 냉각 저장법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온 저장법을 구분했습니다. 저온 저장법은 어떻게 또 구분하냐면요. 아직까지 국가에서 정립이 안 돼 있답니다. 고등학교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페리의 선도 유지 방법에는 저온 저장법에는 냉각 저장, 동결 저장법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법에는 냉장법이 있습니다. 냉장법이 있고요. 어치를 동결하지 않고 0도씨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온 저장법, 냉장법이 있고,
1, 2, 1, 1, 1. 숫자가 이상하네. 1, 2, 1, 2, 2, 3. 뭐가 좀 이상하네.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해버렸네요. 저 다음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조장법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가나가 나왔습니다. 전조장 가, 어떻게 되냐면요, 냉각제장법과 동결제장법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명 동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아까 전에는 동결제장법을 냉동법이라고 했는데, 용어들이 다 틀립니다. 냉동법. 김용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파악을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온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립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도가. 냉각저장법에는 빙장법, 냉각해수저장법 7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동결저장법에는 급속 동결 후 18도씨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급속 동결, 완만 동결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1, 3 미가 빠졌네. 3, 4 이 숫자가 좀 이상하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가지고 다시 하고, 저도 이제 감을 익혀야 되니까 내일 또 강의하려면요. 선의 유통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 산물, 냉동 과대로 왔죠. 냉동 수산물 유통 경로가 단순하다. 단순할지 알지는 잘 모릅니다. 보통 원양산 수산물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 운송, 가공 등 판매하게 된다. 원양산 유통 보존 생산 후 전문 무역회사가, 전문 무역회사라는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에 관한 복잡한 과정이다. 이런 말을 제가 김영희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무역 상사가 있거든요. 그걸 일본의 어떤 그 벤치마킹에서 전문 무역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가 단순하다는 것을 단정을 할 수가 없죠. 단순할 수 있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시험장에서 단순하다 그러면은 확실한 거 아니면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2번 냉동수산물의 운송은 주로 냉동타 이루어지고요. 주로 이런 말을 썼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냉동수산물은 대부분, 주로, 대부분 이런 거는 완만하잖아요. 수입 비판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비판장 같은 건 수산물 유통법에도 보면은 냉동수산물 같은 거는 제외하는 구정이 있습니다. 안 와도 된다고. 냉동수산물은 동결 상태로 유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치지 않는다는 수산물 유통법, 유통법에도 내용이 유통법상 구정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양식 어종 중 유통량 가장 양식 조피브라 서대에 거래 다리는 3, 50, 15kg라 합니다. 넙치는 넙치가 강하죠. 가장 많은 것은 넙치, 우리나라 할넙치의 생산량은 이고 해당한다. 천혜 양식에서 39, 일반 해면어 제법으로 어선 포함된다. 최근에 김해 수출 2위가 되고요. 양식 어종은 넙치가 제일 많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였나, 답을 3번 해놨고, 조피브라, 볼라, 그리고, 서대는, 거래 단위는 3, 5, 10, 15kg가 됐네, 그죠? 그런데 이제 넙치 강어는 한번 볼까요? 앞페이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페이지에 25페이지입니다. 강어는 지금 못 찾고 있네 또. 소대, 문어, 저런, 고등어, 멸치. 전체 지금 다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유통? 예, 하루입니다. 하루 유통. 하루 선어, 그리고 선어하고 냉장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냉동,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가지고,
그럼 해조류 유통 이렇게까지 해조류 유통이 작년에 또 4회2차들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해조류 그리고 냉장선어 냉동 하루 유통 그 2차까지도 작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차가 이거하고 일단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간단하게 보고 탄력 검사 유수 행사 작년에도 도매시장 보면은 중앙 지방 민영 도매시장 찾는 게 또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탄력 검사 건조 건제품 국어 냉동 해조류 화풀 판정 그 다음에 유당 배치법 품질 인정 재검사는 수산물 유통은 이렇게 작년에 참 이거 마지막에 누가 질문하는 바람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수산물 유통은 일반 제품과 다른 수산물의 상품 특성을 인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수산물 유통의 특성 3가지 서술하십시오. 수산물 유통의 특성 3가지. 일단 성질이 성분상, 성질, 지방이 많다 또는 수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의 단계니까 5단계, 6단계가 문제가 있더라. 그런 개념을 먼저 쓰셔야겠죠. 수산물 유통 특성 이렇게. 유통 특성이 지금 4회2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4회2차를 놓는데 이게 특성의 3가지 이상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름대로 해조류 유통 또는 선어 유통, 하루 유통, 냉동 유통의 특징 이렇게 적어도 되고 다양합니다. 답은 이런 게 교수들이 전반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굉장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하십시오. 옳지 않은 것은 하루입니다. 공룡도매를 안 가고 비계통으로 가거든요. 비계통이 많다. 이런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면은 1번 일반적으로 개통출하고 비계통이 많다. 이게 맞다면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이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은 개통출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려니까 차별적인 유통기술이 필요하죠. 왜? 신선하게 진짜 살아있는 상태에서 갖다 줘야 그 비용이 세겠죠. 그리고 하루 유통에 대한 운송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읽어봐 주시고요. 1번에서 일단 1번에서 113번까지 끝내고요. 694는 조금 쉬었다가 유튜브 695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자, 114부터는 695회입니다. 유통론 1차 114번부터 다시 기출을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지금 이거 문제 몇 번입니까? 한 10문제 하면서 지금 수산물의 전체적인 시각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애한테 100%를 요구하지 마시고 기본 가지고 앞에 이제 기출이든 이론서든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구나 이 정도까지 하셔야만이 본인이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일단 요번에는 일단 마치고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냉동해제로 그리고 중앙도매시장, 처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에도 골라서 적는 문제도 지금 3회도 또 놓았습니다. 2차에서도. 그러니까 또 개설자 있잖아요. 개설자. 그리고 아까 유통주체. 그리고 이런 걸 좀 개념을 저번에 3회 2차는 유통주체 나왔죠. 이번에 개설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처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공판장은 안 나왔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4회 2차가 있고, 그리고 금방 유통의 특성이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수산물 유통의 특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수산물
유통의 특성, 상품적 특성 이렇게 물어봐서 상품적 특성 이렇게 물어보는 게 특성인데 상품적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상품적 특성이니까 상품할 때 어떻게 해야만이 보관을 할 것이냐? 가는 거예요?